MBTI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MBTI를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전에 MBTI 설계도 영상을 좀 보고 오셔야 돼요. MBTI는 1위부터 4위까지 심리 구조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이 영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MBTI 1위부터 4위까지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태를 살펴보면, 자, 스트레스가 없을 상태에서는 어때요? 심리 기능이 균형 있게 사용되겠죠. 예를 들면 T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분석적인 측면을 균형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근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 올라가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돼요. 그럼 T가 좀 세게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비판적이거나 너무 과도하게 어떤 사람이 공격적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트리거라고 해서, 트리거가 방아쇠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다. 이 스트레스가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 누가 한번 말로나 어떤 행동을 통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빵 터지게 되죠. 그러면 1위 기능이 아니라 4위 기능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4위 기능은 1위 기능의 반대 기능이기 때문에 전혀 평소에 자기답지 않은 모습이 확 올라와 버립니다. T가 1위인 사람은 F가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를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균형 잡힌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치우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엔 트리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열등 기능, 마지막 4위 기능이 팡 폭발하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16가지 유형의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치우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일방향성이라고 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기능을 먼저 T를 쓰는 사람은 어때요? 방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1의 기능을 T로 쓰는 사람은 ENTJ, ESTJ, INTP, ISTP가 있는데요. 1의 기능을 T로 쓰는 사람들은 갑자기 과도한 T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더 과도하게 비판하고요, 과도하게 분석하고요, 까다롭고요, 퉁명스럽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오게 되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온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F는 어떨까요? F를 1위 기능을 쓰는 유형은 ESFJ, ENFJ, INFP, ISFP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그쵸? 그리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일방형성이 딱 들어와요. 스트레스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F를 쓰기 때문에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기도 좋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감정적으로 좀 공격적이 되고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를 1위로 쓰는 기능은 어떨까요? ISTJ, ISFJ, ESFP, ESTP가 S를 1위로 쓰는 기능인데요. 자, 평소에 이들은 어떻죠? 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깐깐하고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방향성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 N은 어때요? N을 1위 기능을 쓰는 유형은 ENTP, ENFP, INFJ, INTJ가 있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고요. 이면에는 의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우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얇고 깊게 과도하게 아이디어가 퍼져나가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되고요. 너무 자기 의미에 빠져들게 되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1위 기능이 과도하고 치우치게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리거가 빵 와요. 화가 나는 어떤 사건이 빵 터집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트리거로 빵 터지게 되면 이제 4위 기능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위 기능은 1위의 반대이기 때문에 평소와 자신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위 기능을 T로 썼던 기능은 이제 4위 기능이 F기 때문에 어때요? ENTJ나 ESTJ 같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러워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제가 잘 알고 있는 ENTJ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굉장히 총명한 제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ENTJ가 아닌 것 같아요. 저 ENFJ인 것 같아요. ENFJ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 기능이 올라와서 감정의 요동을 치는 걸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완전 감정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F가 됐다고 느낀 겁니다. 근데 F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사회 기능이 일시적으로 올라온 것에 폭풍적인 감정을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같은 유형이라도 심리적인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같은 유형끼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F를 1위로 썼던 기능은 4위를 쓰는 T 기능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4위 기능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스러운 나예요.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는 어린아이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T가 어린아이처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흑백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도한 비판을 쏟아내요. 그래서 평소에 F를 1위를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면서 냉철하고 흑백 논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S를 1위 기능으로 썼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N이 4위 기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길한 예감들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래가 아니고 어떤 미래? 암울한 미래를 보기 시작하고요. 이면의 의미의 해석을 자꾸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잘 안 받아준 것 같다. 그럼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날 공격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상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N을 쓰는 기능은 이제 4위가 S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창의적이고 멀리 보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이 4위 S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하나 사실에 꽂히기 시작하고 걱정이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깐깐해지고 멀리 보던 것들이 갑자기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현실적인 암울함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패턴이고요. 자, 그럼 이게 궁금해지시죠? 그럼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심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MBTI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MBTI를 활용해서 벗어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2위 기능이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 제가 뭐라 그랬죠? 2위는 부모예요. 영웅을 보좌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돌보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는 2위인 부모에 집중하시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2위 기능을 N을 안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ENFJ와 ENTJ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N을 안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글도 좀 써보고요. 책도 좀 보고요.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오늘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의미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자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시야가 넓어지면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N을 바깥으로 쓰는 기능이 있어요. 2위 기능이 INTP하고 INFP예요. 이들은 내향형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N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관점을 막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비판 없이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비판 없이 평가 없이 어떤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S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ESTJ와 ESFJ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S를 안쪽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천천히 써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써보고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부터 해결해야 되지? 하나를 천천히 사실적인 걸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스르르 내려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S를 바깥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누구죠? ISTP와 ISFP입니다. 자, 이들은 내향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S를 밖으로 쓰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갖고 이러면서 소소한 일상적인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를 바깥으로 쓰는 기능이 있겠죠. ISTJ와 INTJ입니다. 이들은 내향형이기 때문에 2위 기능은 바깥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인 대화를 여기저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황이 어떤지를 토론해 보시고 또 전략적인 게임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논리를 사용하면서 바깥으로 뻗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평소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T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ENTP와 ESTP입니다. 네, 그래서 ENTP와 ESTP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바깥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와서 논리를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아, 상황이 이랬구나 하면서 다시 평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F가 있겠죠. F를 부기능으로 쓰는, F를 바깥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INFJ와 ISFJ입니다. 평소엔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정서적인 얘기를 막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해보고요. 서운하거나 고마운 감정도 밖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F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ENFP와 ESFP가 있습니다. 이들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가들이죠.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뭐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중했던 가치가 뭐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천천히 분석하다 보면 아, 일을 많이 벌렸던 것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 내가 지금 왜 슬픔을 느끼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가 정리가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위 기능의 비밀은 뭔지 보이시죠? 외향형은 내향적으로, 내향형은 외향적으로 에너지를 뻗으시는 거고요. 2위 기능은 1위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지 않거나 간과했던 것들에 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2위 기능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훨씬 더 벗어나시기가 좋아요. 자, 저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시사점을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거에 도움이 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가 훨씬 좋아요. 굉장히 두서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유형상의 변화의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사위 기능을 만나게 되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그동안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1위를 T로 쓰던 사람들은 항상 논리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다야,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사위 기능을 만나봤잖아요. 자기 안에서 감정적인 자기를 보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논리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구나.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훨씬 균형 잡힌 사고형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스트레스 내용 다뤘는데 MBTI를 이렇게 심리 구조로 사용하시면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쓸 수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ENTP인데 뭐 엄청 깐깐해지거나 그 사위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제 MBTI가 잘못된 걸까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까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처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아마 2위 기능인 논리를 쓰셔서 그 전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극도로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4위 기능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